자, 오늘은 10장 샘플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원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샘플링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랜덤 샘플을 이제 하는데 되도록이면 샘플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랜덤 샘플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분포를 갖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의 원본 전체 population 모집단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모델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뭔가 이렇게 그 랜덤니스가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잠시 probability에 대한 걸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0명의 100명에는 모집단이 있는데, population이 있는데, 근데 왜 수업 시작하자마자 자꾸 나가는 학생이 있지? 여기에 이제 릭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티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랜덤하게 두 사람을 뽑는데, 샘플 하는데, 뽑은 후에 다시 그 모집단에 들어가지 않고 without replacement로 한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을 딱 뽑았을 때 거기에 릭도 없고 모티도 포함되지 않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 안에 릭과 모티가 다 포함될 확률 얼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첫 번째 것에서는 릭과 모티를 빼고 100명에서 아무나 딱 뽑았을 때 릭과 모티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98명 중에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은 100분의 98에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99명이 있는 데서 또 그 두 사람을 뺀 97명에 대해서 요 확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둘 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곱함의 probability의 multiplication에 대한 룰에 의해서 0.9602 이렇게 보내죠.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래서 릭을 먼저 뽑고, 그래서 곱순의 1이죠. 복습용. 그 중에 한 명을 딱 뽑을 확률. 말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99명 중에 모티를 뽑을 확률. 99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모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릭을 뽑을 확률. 이거는 이제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는 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몬티 홀 프로블럼에 대한 걸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 몬티 홀 쇼에서, 게임 쇼에서, 여기에 이제 두 군데는 염소가 들어있고, 한 군데는 이제 자동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있는 문을 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행운이 있는 게임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 문이나 이제 가리켜요. 내가 1, 2, 3 중에 1번에 자동차가 들어있을 것이야, 혹은 뭐 2번에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문을 선택을 하면 사회자가 그러면 만약 1번을 선택했다고 치면 2, 3번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거 알겠죠? 사회자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참가자에게 원래 1번을 선택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옮겨갈지 그거를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옮겨가는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옮겨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1번을 선택했던, 2번을 선택했던, 3번을 선택했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했지만 그냥 사후로 봤을 때 그냥 3번 자동차가 없는 임의의 문을 열어주고 여기서 1번 선택할지 2번 선택할지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내가 지금 여기 손에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률이 정확하게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이지만 사후에 내가 이걸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앞면의 확률은 0이고 뒷면의 확률은 100% 혹은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사전과 사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건은 그 전에 이미 자동차는 어느 문에 있는지 딱 정해져 있지만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모르죠. 아직까지 안 알려줬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치고 내가 염소 1번을 선택했을 경우가 있고 염소 2번을 선택했을 경우가 있고 자동차를 선택했을 경우가 있어요. 각각에는 3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염소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사회자는 염소 2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염소 2를 싹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염소 1을 선택했다 그러면 사회자는 염소 1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염소 1이 있는 문을 딱 보여주겠죠. 만약에 자동차를 선택했다면 사회자는 뜨끔하겠죠. 그래서 염소 2든 염소 2든 아무거나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머지 내가 지금 선택했던 이 문과 그 다음에 사회자가 보여준 문 이외에 나머지 남아있는 문은 요 경우에는 여기 자동차가 있을 거고 요 경우에도 자동차가 있을 거겠죠. 요 경우에는 당연히 1을 보여줬으면 2가 있을 것이고 2를 선택했으면 1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니까 그럼 나는 당연히 내가 지금 여기서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인데 내가 옮겨가면 여기서는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당연히 옮겨가는 게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못했고 레코딩을 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본 학생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샘플링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샘플은 당연히 랜덤 샘플이에요. 근데 이 랜덤 샘플은 디터미니스틱 샘플이 있고 랜덤 샘플이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샘플이에요. 근데 랜덤 샘플은 샘플을 하기 전에 실제 어떤 그 특정 파퓰레이션에서 특정 그룹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파퓰레이션에서 그 그룹이 뽑힐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과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아무나 랜덤하게 불렀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낄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려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안경을 낀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랜덤 샘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꼭 한 명을 아니라 내가 5명을 뽑았을 때 샘플로 5명 뽑았을 때 그 중에 2명이 안경을 낄 확률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바로 이 파퓰레이션에서 정확한 그 그룹 안경을 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 이게 계속 이게 노이즈가 뭐요? 열 수가 없네.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자, 여기서 각 그룹 혹은 각 개인이 항상 동일한 찬스로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안경을 낀 그룹은 이미 여기서 많은 학생이 안경을 꼈다면 좀 다르겠죠, 선택이. 자, 그래서 잠깐 데모를 보면 여기에는 united.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는 이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의 국내 편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각 해당되는 그 비행기의 편명과 그 다음에 도착지, 데스티네이션 항공이 HNL 같으면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딜레이가 많이 됐는지 이게 이제 in minutes니까 257분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with 컬럼 해서 row를 컬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np range에서 united의 num row 하면 이게 row의 개수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0부터 여기까지 해서 row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옮겨라. 이 컬럼을 row 컬럼을 가장 첫 번째로 옮겨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row에 0, 1, 2, 3이 원래는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왔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deterministic sample의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united의 where 해서 destination이 JFK 존 F 케네디 공항을만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이제 전혀 어떤 확률이나 이런 어떤 랜덤리스가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JFK인 것만 다 그냥 뽑은 거예요. 이걸 샘플이라고 하지만 랜덤 샘플이 아니고 디터미니스틱 샘플이다. 그죠? 뭐 또 다른 하나의 예로는 이거 united의 take 해서 np.range에서 0에서 united.numrow까지 하는데 이 중에서 10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2000, 3000에서 1000씩 뛰어가면서 하나씩 샘플링 한 거. 이것도 역시 랜덤하게 샘플링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정해진 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이렇게
샘플링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deterministic 샘플이다. 그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united take 하는데 해서 make array 예를 들어서 뭐 34번째, 6321번째, 1040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take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 샘플이 아니고 deterministic 샘플이다. 자, 랜덤 샘플은 여기서 start라고 하는 것을 np.random 랜덤 중에 초이스 하는데 np.arange 해서 1000 하면 0부터 999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numpy의 random.choice라고 하는 함수예요. 거기서 스타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systematic 샘플은 united take에서 np range start부터 united num row까지 중에서 1000씩 띄어가면서 샘플링 하라. 이게 처음 시작 스타트를 우리가 아까는 0에서 시작했는데 0이 아니고 0에서 999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1000씩 띄어가면서 샘플링 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systematic 샘플을 쇼해서 보면 얘는 랜덤의 초이스 n이 빠졌네요. a range 하면은 이게 이제 376번째가 선택이 됐고 그때부터 1000씩 가면서 뛰어가면서 이제 샘플링 한 거예요. 얘는 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deterministic 샘플과 랜덤 샘플에 대한 차이는 결국 랜덤 샘플은 여기에 항상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0부터 999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도 1000씩 뛰어가니까 계속 물론 이제 개 때문에 나머지 다 이게 정해졌겠지만 그래서 1000분의 1의 확률로 얘가 선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개가 앞에 정해지면 그 1000 더해지니까 걔는 이미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결국 1000분의 1이죠. 그 전체가 다 1000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이 됐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랜덤 샘플 하라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부터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랜덤 샘플 같지만 내가 이제 수업 마치고 가다가 아무나 첫 번째로 보는 뭐 학생 한 명을 선택해서 말을 걸어보겠다. 질문을 해보겠다. 이럴 때 이게 이제 랜덤 샘플이라기보다는 이미 거기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샘플링 하면 경북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 샘플링 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이 데이터 과학 기초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 한다. 이런 개념이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확률적으로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기서 population이 뭔지 전체 우리가 모집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지금 요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나 선택을 했을 때, 랜덤하게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모집단이 딱 또렷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할 때 이 길거리에 있는 이 모집단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population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그 population에서 각 그룹에 대해서 실제로 선택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딱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안경을 낀 학생과 아닌 학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경을 꼈다, 안 꼈다. 이게 두 개의 값이 있는 것처럼 어떤 가능한 어떤 값.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그 가능한 값. 그 값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6분의 1 혹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안경을 낀 학생이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 100명 중에 25명이면 얘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을 낀 학생과 아닌 학생에서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이제 distribution 있는 거죠. 만약에 주사위 같으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가지고 전부 동일하게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확률값이. 그래서 가능한 값에 대해서 확률값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어떤 값에 대해서 딱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값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의 값이 5일 확률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합이 5가 되는 확률을 딱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합이 5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딱 계산이 딱 되는데 또 어떨 경우에는 이 계산하기 어렵고 오히려 시뮬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empirical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관찰해서 그 관찰된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그 값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empirical distribution이다. 그래서 관찰되는 유니크한 어떤 값들을 우리가 다 항상 할 때마다 이거 5일 수도 있고 7일, 뭐 6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때마다 익스페리먼트 할 때마다 정확하게 값이 딱 정해지고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값이 얼마나 100번 했을 때 몇 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타임에 대한 비율이 딱 정해지죠. 그걸 우리는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 테이블에 with column 해서 face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레인지의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die 해서 주사위를 찍어보면 이렇게 페이스가 1, 2, 3, 4, 5, 6 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테이블을 항상 우리는 먼저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ie에서 샘플을 10번을 샘플링해요. 그러면 우리가 랜덤하게 1부터 6 중에서 10번을 샘플링하면 자, 첫 번째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거 운이 좋네요. 굉장히 큰 값이 나온다. 또 한 번 더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이 population 1부터 6까지 중에서 하나씩 샘플링 하는데 10번을 샘플링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에 히스트 하면 이렇게 여기 붙어 있네. 어쨌든 뭐가 1, 2, 3, 4, 5, 6에 대해서 6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가 얘니까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롤 빈즈는 np.a range에서 0.5부터 6.6 하면 6.5까지죠. 가지고 1 하면 0.5부터 0.5, 1.5, 2.5, 3.5 해서 6.5까지 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롤즈 빈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해서 빈스는 롤 빈스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구하면 깔끔하게 1, 2, 3, 4, 5, 6에 대해서 값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10번을 던져가지고 얘를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이고 10번을 던져가지고 아니면 뭐 10번 던져서 히스토그램에 빈즈는 하여튼 롤 빈즈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면 10번 던져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2가 더 많고 1과 6이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나왔네요. 그죠? 10번 하니까. 만약에 10번이 아니고 1000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10,000번. 그러니까 점점 이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있는 그 probability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죠? 그게 우리가 large random samples에 대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verage law라고 하고 아니면 large numbers law라고 그렇게 하는데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독립 조건으로 조금 전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다음 영향 미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게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 계속 실험을 반복을 하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률은 그 이벤트에 대한 이론적인 probability에 가까이 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걸 우리가 law of average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의 횟수를 계속 늘려가면은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뭐 그 5가 나올 확률은 그 6분의 1에 계속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샘플의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샘플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은 그러면 이제 유니폼 랜덤 샘플에 대한 empirical distribution은 그 population의 distribution을 닮아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원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론적인 probability는 6분의 1이면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 각 해당되는 주사위의 앞면 1번 혹은 5라고 하는 것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가까워진다. 그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안경을 낀 사람이 여기에 지금 100명 중에 25명인데, 그럼 내가 아무나 한 명 딱 찍으면, 정확하게 확률이 4분의 1로 안경을 낀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한번 딱 선택하면 그 사람이 안경을 꼈으면 100%고, 아니면 0%죠.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실험을 여러 번 하면 결국 25%, 4분의 1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앞서 우리가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제 항공편을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나이티드 빈스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mp.a range 해서 마이너스 20부터 200까지 5씩 뛰어가면서 빈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해서 뭐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드는가 하면 여기 있는 딜레이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이에 대한 민맥스를 구해보면 그 범위를 아는데 미리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부터 200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 빈스는 유나이티드 빈스 해서 히스토그램을 구해보면, 자,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유나이티드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유나이티드의 샘플에 10개만 찍어가지고 그것에 히스토그램을 구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구해보면 당연히 10개만 샘플링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딜레이 하면 뭐 이렇게 보여요. 당연히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얘를 우리가 10개 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더 많이 가지고 한 1000번 하는 거지. 1000번. 해보면 원래 있는 이것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샘플을 많이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에 대한 empirical distribution은 원래 가지고 있던 population의 distribution을 가까이 간다. 샘플을 많이 하면.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나 아니면 여기서 다 배웠지만, 우리 이제 데이터 과학 입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실제 population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추정해야 되고,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atistic, 통계치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있어요. 자,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 것은 랜덤 샘플에서 랜덤 샘플 한 후에 그 샘플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평균 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키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population 100명에 대해서 딱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랜덤 샘플 해가지고 5명만 샘플링 한 후에 그 5명의 평균 키를 구하면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statistical inference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 평균 키라고 하는 모르는 unknown number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guess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unknown quantity의 추정치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statistical inference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unknown number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평균 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estimation 한다는 말은
랜덤 샘플을 가지고 근거로 거기에 있는 뭐 5명, 그럼 5명에 대한 평균 키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population에 관련된 넘버.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0명이 population이라면 100명에 대한 우리 데이터 과학 기초로 듣는 학생의 평균 키. 그 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것의 평균, average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넘버예요. 넘버. 이거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population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파라미터예요. 평균에. 근데 statistic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에 대해서 계산한 거예요. 5명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평균 키를 구했으니까 이 statistic과 파라미터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statistic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의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 statistic을 구한다 이죠.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죠. 평균이라는 건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statistic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계속 했던 것처럼 평균, 미디언, 중간에 해당되는 mean이 아니고 median, 유나이티드의 컬럼 해가지고 딜레이. 그럼 이 딜레이 부분만 딱 뽑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np.median 해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중간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얘가 2.0이라는 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체가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population을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구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뭐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중간에 거는 이제 에스티메이션 했듯이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실험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된 결과를 가지고 전체 포퓰레이션에 대한 걸 쉽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샘플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때마다 변화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의 샘플 해가지고 10명에 대한 샘플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딜레이를 구하고 그에 대한 미디언을 구해보면 5.0 이거는 이제 샘플을 10개를 했기 때문에 계속 달라져요. 6.5, 3.5 이렇게 2.5 이렇게 뭐 0.0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만 우리 이 샘플을 10개가 아니고 많이 하면 원래 있던 그 유나이티드의 딜레이의 미디언인 2.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게 아까 low of average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통계치는 샘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 달라져요. 그죠? 달라지는데 어쨌든 얘는 얘 10개를 뽑아가지고 할 때는 2.0보다는 훨씬 더 멀어진 값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샘플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이게 1000개를 하면 조금 더 population에 가까워지지만 파라미터에 가까워지지만 어쨌든 얘도 계속 바뀐다. 그죠? 다만 아까 2.0, 3.0이 그러니까 좀 더 여기에 population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이제 population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얼마큼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 population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샘플만 가지고 이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statistic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듯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항공에 10개의 항공편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딜레이가 중간에 미디언 딜레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니까 그때마다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랜덤 샘플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치, 스태티스틱, 평균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어떤 거기서부터 어떤 임의의 값을 계산하는 그 값도 자꾸 바뀐다 이죠. 스태티스틱의 값도. 그래서 그 스태티스틱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혹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아까 왜냐하면 아까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10개를 뽑으니까 얘가 9.0이 됐다가 또 6.0이 됐다가 1.5 이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 자꾸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에 대한 모든 가능한 값들이 있을 거예요, 범위가.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확률 값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100명 있는데 100명에 대해서 5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평균 키를 구했을 때 그 평균 키의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제일 키가 작은 학생 5명을 우연찮게도 그 5명이 뽑혀가지고 가장 최저에 해당되는 값이 있을 것이고 가장 키가 큰 학생 5명이 우연찮게 뽑혀서 가장 큰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각 샘플을 기준으로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고 그래서 그 가능한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스태티스틱에 대한 empirical distribution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얘는 통계치 스태티스틱에 대한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태티스틱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까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에서 5그 항공편을 뽑아가지고 값을 보니까 평균 딜레이가 혹은 미디안 딜레이가 3.0이더라 8.0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스태티스틱에 대한 실제 관찰값으로 우리는 구성을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그 값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스태티스틱의 probability distribution과 매우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어떨 때 그 시뮬레이션의 그 반복 횟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 그럼 결국 그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probability distribution과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define sample median.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median을 구한 거니까 sample median 해서 사이즈를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뽑아가지고 return 사이즈 넣죠. 자, 그래서 사이즈 개만큼 샘플 해가지고 딜레이 컬럼 딜레이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미디언을 구한다. 이게 이제 샘플 미디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냥 이거를 그냥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MP 미디언 유나이트 샘플 10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샘플 미디언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리턴 해야 되는데 리턴 안 해가지고 하면은 자 15.5 3.5 3.5 5.5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샘플 미디언을 10개짜리 말고 그러면 100개짜리 100개를 뽑아가지고 미디언을 구하면 4.0 1.5 4.0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100개가 아니고 뭐 1000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샘플 개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알아요. 얘가 2.0이 population에서 미디언은 2.0인데 2.0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num simulation는 2000번 이걸 20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샘플링 하는 것을 5명 샘플링 하는 것을 2000번 하는 거예요. 2000번. 자, 그래서 sample medians는 make array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먼저 empty array를 하나 만들고 sample medians에 empty array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for I in np.a range 해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simulation 2000번을 for loop을 돌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new median 새롭게 미디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sample median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몇 개? 뭐 10개짜리 10개짜리 하면 원래 있는 미디언과 많이 멀어지지만 어쨌든 10개만 뽑아가지고 미디언 구하고 또 10개를 뽑아가지고 미디언 구하는데 이때는 뽑은 거를 다시 넣어놓고 다시 거기서 다시 10개를 또 뽑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애가 또 뽑힐 수도 있죠. 어쨌든 10개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미디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우리는 np.append 해가지고 sample medians에다가 방금 새롭게 구한 미디언을 여기다가 append 해가지고 얘를 다시 sample medians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배열이 2000개가 만드는 거예요. 2000개. 첫 번째는 10개 뽑아가지고 미디언 구하고 또 10개 뽑아서 미디언 구하고 이렇게 해서 2000번을 구해가지고 얘에 대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 with column 해가지고 sample median 사이즈는 10 아까 지금 사이즈 10개 뽑아가지고 미디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sample medians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찍어볼까요? 그럼 테이블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2000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히스토그램 해가지고 빈즈는 20개로 짜리로 해서 히스토그램 구해보자 하면 대략 이렇게 나온다. 그죠? 사이즈 10개짜리로 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미디언을 구하니까 이렇게 이런 행정. 이거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 population에 대한 이게 population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 뭐 이거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해요. 모델. 자, 모델은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assumption, 가정들의 집합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많은 모델들이 어셈션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주로 이제 랜덤니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5명이라고 하는 것, 5명의 비행기 항공편을 뽑았을 때의 어떤 미디언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러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게 어떤 모델, 과정이 있다면 그 모델과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하는 뭐 그거죠, 두 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랜덤니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률 모델, 찬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에 잘 핏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모델에서 가정한 그 과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그 모델이 어떻게 프리딕트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데이터로부터 관찰되는 어떤 프리딕션과 그냥 비교를 해가지고 이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잘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와 그 모델의 프리딕션이 각각 서로 일관되지 않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틀렸어. 라고 하는 증거로, 이 데이터의 결과로 보여주면서 이 모델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example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example은, 미국의 이제 법원에서 모든 이제 그 피고인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1960년대에 이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뭔가 이제 재판을 하면은 그 배심원들이 만약에 백인들만 쫙 있으면 그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혐오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범인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한 사람들만 쭉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가 굉장히 왜곡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이 주어리가 배심원들이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보고, 이게 너무 이게 왜곡돼 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법원에서의 어떤 결과가 이런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배심원을 선택하는, 셀렉션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어떤 특정한 이제, country에, 그 나라의 모든 이 가능한 이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이 되려면 뭐 나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어떤 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룰이 있겠죠. 그런 룰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전체 all eligible juror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패널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패널을 뽑아서 이 배심원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특정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배심원을 선정을 하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는 저 사람은 어떤 몇 개의 질문을 해보고
굉장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은 배척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배심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배심원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흑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버트 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이 흑인인데 이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 주에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갔는데 근데 이제 이 법원에다가 지금 여기서 어떤 재판에서 이 배심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unfair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엘리저블 주어러가 해보면 대략 흑인이 한 26%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그 주어리 패널은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때 이미 이 자체가 이 엘리저블한 이 배심원 풀에서 제대로 뽑혀 있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여기서 100분의 8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몇 명을 뽑아서 랜덤하게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배심원 구성이 돼가지고 실제 재판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요 패널을 구성하는 게 랜덤하게 그냥 우리가 패널을 구성했으면 100에서 대략 26%가 흑인이니까 얘도 100에서 한 26%에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법원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했어도 우연찮게 100명 중에 8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너무 작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두 개의 어떤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26%보다는 굉장히 작지만 얘가 이 블랙 패널리스트가 우리가 이제 시스테매티컬하게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법원에서는. 그러면 실제 100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바이어스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선택했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인가? 얼마의 확률로 8명으로 100분의 8로 뽑힐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샘플링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게 이제 여러 어떤 민족이 있을 텐데 그 민족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population distribution에서 샘플 사이즈를 몇 개로 해가지고 샘플을 했을 때 그 샘플의 proportion이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population에서부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각 샘플에서 그 카테고리의 empirical distribution이 어떻게 됐는지를 배열로 리턴해주는 함수가 sample proportions라고 하는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요 예제를 그대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샘플 미디언을 10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했잖아요. 여기서는 10개를 뽑은 거, 요거는 100개를 뽑은 거, 이거는 1000개를 뽑은 거. 근데 시뮬레이션은 동일하게 2000번 하는데 여기에 샘플 미디언에 10개를 해가지고 새로 미디언 만들고 그걸 계속 어펜드 시켜가지고 넣고
여기는 100개 해서 넣고 1000개 가지고 넣어가지고 실제로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2000번을 1000번씩 샘플링 해가지고 2000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14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2000번 해서 각각 10번 샘플링, 100번 샘플링, 1000번 샘플링 해가지고 이거를 각각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은 굉장히 좁게 이렇게 나오죠. 원래 우리가 2.0이 population의 미디언인데 거의 2.0에 가까운데 1, 2, 3, 4 정도에 여기 딱 모여 있고 사이즈 100으로 하면은 조금 더 퍼지고 그 다음에 사이즈 10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을 키우면은 원래 population의 스태티스틱과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고 빨리 들어가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알라바마 주에서 실제 있었던 걸 한번 볼게요. 자, population proportions make array 해가지고 자 0.26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 배심원의 풀에 흑인은 0.26 26%고 백인은 0.74 해서 array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population proportions를 해서 0.26, 0.74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sample proportions 해가지고 100명을 뽑았는데 100명을 이게 이 population proportion에 맞춰가지고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우연찮게도 100명을 뽑았는데 전부 백인만 뽑을 수 있겠지. 그죠? 아니면 또 전부 흑인만 뽑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계속 샘플링을 하면 흑인은 23%, 백인은 77%. 이거는 그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는 것들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 panel proportion. 자, 이 패널을 뽑는데 return sample proportion에 하면 요 배열이 나오죠. 그 중에 요 0.23 요것만 뽑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템 0번째 것만 뽑아요. 그래서 패널 proportion 해서 한번 불러보면 자 해보니까 0.26 또 하면 0.27 뭐 0.22 0.29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26%가 흑인인 그 모집단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이 분포가 어떨 때는 37% 어떨 때는 22% 이렇게 해서 그냥 퍼센티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디스트리뷰션을 보여볼게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자 여기서 자 패널즈가 있는데 패널을 우리가 여기서는 10,000번 했어요. 10,000번 해가지고 new 패널이
패널 프로포션 해서, 이게, 무조건 100명 중에 뽑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패널즈에다가, 했는데, 어펜드 할 때, 패널즈에, new 패널을 애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패널즈에 넣죠. 그럼 이게 10,000개의 값이 뽑혀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100명의 패널을 뽑았을 때, 실제, 흑인은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일단 요걸 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구해보면은, 테이블. 뉴 패널. 이게 지금 곱하기 100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까 0. 얼마 나오니까 이게 곱하기 100 해가지고 블랙 숫자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해소림 그러면, 자, 대략, 15명부터 해서, 37명까지 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8명,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8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8명에 대해서 80에다가, 여기 지금 이제, 요 Y 리밋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80이라고 하는 점을 여기 찍었는데, 얘가 지금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Y축의 리밋을 마이너스 0.00이 해가지고 0.09까지 해서 조금 요 밑을 좀 더 이렇게, 빼가지고 넣어서 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빨갛게 보이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실제 법원에서는 요 스완의 케이스에 레시번이 8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26%의 흑인이 있는 그 파퓰레이션에서 100명을 뽑았을 때 실제 8명이 뽑힐 확률은 거의 없다 이거죠. 우리 이걸 지금 이제 10,000번 돌렸으면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이 돌리면 아마 굉장히 작은 확률로 뭐 8명도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아니면 흑인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엄청난 어떤 작은 확률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10,000번을 해도 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걸 보고, 지금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숫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에서 15%도 거의, 나오기 어렵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블랙 패널리스트에 대한 퍼센트를 해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된, 랜덤 샘플을 했을 때에 기대되는 어떤 그보다 굉장히 작게 나왔다. 항상 그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에러가 있다. 한쪽 방향으로, 시스템적으로 항상 에러를 가지게 됐다. 이게 바이어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어떤 바이어스 없이, 편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랜덤하게 하면 이런 형태의 분포가 돼서 우연찮게도 뭐 한 20명 혹은 아니면 뭐 한 이 정도 16명 이렇게 하면 얘가 될 확률은 전체 중에서 뭐 한 예를 들어 5% 정도로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8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네틱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멘델의 유전학 법칙에 보면 여기에 이제
강낭콩이 옐로우와 그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전부 다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더라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4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그린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막 이게 이제 뭐 그런 이게 지금 생물학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어떤 피 플랜츠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보니까 퍼플 플라워 혹은 화이트 플라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맨델의 모델에 의하면 퍼플 플라워링을 하면 찬스가 75%가 아까 우리가 4분의 1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다른 플랜트의 어떤 컬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 모델이 실제로 좋은 모델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앞서 이거는 우리가 모델이에요. 맨델의 모델이고 실제 데이터는 완벽하게 여기 딱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샘플을 뽑아가지고 실제 퍼플 플라워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보라색 꽃을 피우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75보다 굉장히 크거나 혹은 굉장히 작으면 그런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5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그 샘플이 그 스태티스틱이 뭐른가, 디스턴스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통계치, 스태티스틱은 이 보라색 꽃을 피우는 플랜트의 퍼센트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샘플을 보고 그것이 75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을 우리는 여기서 스태티스틱으로 통계치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티스틱이 크다면 그러면 이 모델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니까 빨리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맨델은 이게 929개의 플랜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 709개가 퍼플 플라워였어요. 그래서 observed purples는 709 나누기 929 해서 얘가 이제 대략해보면 observed purples가 0.763이에요. 대략 한 75%에 가깝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predicted proportions는 make array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동일한 방법이고요. 75% 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75%에 해당되는 것이 predicted proportions예요. 그래가지고 sample proportions 해서 929개를 이 75%의 보라색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929개의 꽃을 임의로 막 샘플링 해보는 거예요. 샘플링 했을 때 실제 얼마나 구해지는지를 샘플 프로포션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0.7674 이거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값이 있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define purple flowers 해서 만드는데 자 return sample proportion 해서 한 후에 이 array에 아이템 0번째 거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urple flowers에서 한번 찍어보면 74%. 이거는 할 때마다 달라지죠. 73%, 72%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purple라고 하는 건 make array 해서 만들고 for I in np.a range 해가지고 여기서도 10,000번을 했어요. 10,000번을 해서 new
purple. 이런 purple flowers. 그래서 purples에다가 np.append 해서 purples를 넣고 그 다음에 new purple을 그 append 해가지고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그러한 이제 array를 만들었죠. 이걸 우리가 테이블로 만들어야지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percent of purple flowers in sample of 929개의 샘플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purples인가 해가지고 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구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얘를 여기다가 purples에다가 75를 빼가지고 75보다 작은 거 해가지고 absolute의 purples의 75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얘를 히스토그램 하고 플로트 이거 필요 없는데 스캐터 해가지고 observed purples 아까 우리가 실제 관찰한 게 0.76 얼마였으니까 여기다가 100 빼기 75 해서 얘를 마이너스 0.02 x축에 하고 y축에 0.02 해서 컬러는 red 하고 S는 이제 글로벌 크기인데 대략 50 하고 여기 세미콜론 넣는 거는 이 텍스트가 안 찍히도록 하는 거예요. 대략해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맨델이 관찰한 거는 929개 중에 709개 이게 이제 0.76인데 0.7631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실제로 이 분포에서 찍어보면 대략 요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우리가 아주 공평하게 랜덤하게 했을 때도 분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이 모델에 피팅이 되는 관찰된 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맨델이 실험한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75% 정도가 보라색 꽃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은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합시다. 네, 그럼 마칠게요.